포기 프레지던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 시그널 이 목소리가 아주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가요? 아, 저도 그러고 있어요. 아 맞다. 지난번에 제가 그거 하는 거 봤는데 저에 비하면 뭐 이 발음이 워낙 프레지던트 이 발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남자 박근혜. 남자 박근혜 누구? 윤석열? 윤석열. 야 윤석열. 발음이 어려워. 이 경상도 남자들이 발음이 어려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경상도 사람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본인 이름도 실제 발음 그쵸, 발음은 어렵죠. 그래서 윤석열로 발음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응으로 발음하는 게 오히려 윤석열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예. 발음은 부드러운데 네. 그 석을 성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오늘 얘기의 중심은 뭐야? 윤석열이다. 예. 근데 그 결론을 뭐라고 내셨어요? 남자 박근혜. 그래요? 왜 남자 박근혜? 성차별? 아니 성차별까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딱 이미지에 네. 그러면 남자 박근혜라는 의미가 되려면은 박근혜가 누구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는 그나마 예. 그 아버지로 물려받은 피도 있고 그의 정통성도 있고 또 하나 네. 결정적으로는 선거의 여왕이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앉혀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네. 허당이야. 정치보다는 패션에 예. 그리고 그냥 뭐 일상의 생활을 그냥 아줌마스럽게 뭐 일각의 의견에 의하면 뭐 연속극이나 좀 보고. 예. 예. 근데 하루에-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 생물학적인 영향력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 이런 건 아니고 두 분 다 어쨌든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네. 예, 두 분 다 아이가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을 아예 안 했고 이 양반도 거의 50이 다 돼서 결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도 안 키워본 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박근혜 때 우리가 야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대통령하면 이게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했던 거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뭐라고요? 가족도 없고 애도 없으니 친인척 비리는 없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측근 비리가 있었죠. 아니, 경제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예.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유명한 페북커가 이런 말을 해. 박근혜는 저런 바보를 아버지 후광 때문에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국민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뭐 그 말에 100% 정도 동의하는데요. 자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우리 윤석열 후보죠,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했으니까 자 윤석열 후보의 지난 한 열흘 정도의 이 걸어온 길을 한번 잠깐만 나눠보면 뭘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단어로 딱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네. 전언 정치라고 해서 그냥 발음 때문에 못 알아듣잖아요 시청자들이.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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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원 정치. 그러니까 누군가 전달을 대신해 주는 정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누구 만났다 근데 며칠 지나서 보도자를 내는 뒷북 정치. 예, 또. 예. 그다음에 뭔가 자기의 지지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대전을 갔다가 강주를 갔다가 대구를 가는 이런 방문 정치.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일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말 정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막말 수준까지는 아니고 막말 수준인데 네. 아무 말 정치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막말은 그렇지. 아주 나쁘게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 남자 박근혜가 된다. 맞아요. 아무 말 정치. 아무 말 정치를 해야. 되는 대로 그냥 뱉으면 아무 말 정치. 자 전원 정치의 특징은 어쨌든 자기가 전면에 안 나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이 그 검찰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질문을 잘 안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둘러보면서 도리도리 바라봤네. 그게 이렇게. 항상 그늘인 자의 자세. 이렇게 사랑을 골고루 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경청한다고 이렇게 마주보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찍은 사진이 부동산. 예? 부동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딱 취조 장면이야. 그러니까 딱 그 사진. 부동산을 뭐 배우러 경청으로 갔다는데. 네, 갔는데 가보니까
경청하러 간 게 아니라 취조하러 간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사진이 많이 나왔던데 일단 그런 게 있고 뒷북정 씨는 말씀하신 대로 뭐 나 어제 그저께 최장집 만났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저께 얘기를 근데 최장립 교수를 만나서 예. 한 이야기를 보도자료로 그 사람들 참모인증이 냈는데 네. 전문가들도 읽고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그러니까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 그다음에 예.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예. 뭐 굉장히 어려운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기자들이 잘 못 썼어요. 근데 원래 그 기자들이 아니 그 참모들이 보통 기자가 하지 않나? 기자 출신들이 하지 않나요?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기자들이 배우는 그 보도자료의 기본은 중졸 50대 여성이 이해할 단어, 문장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긴 한데 이제 최장집 교수님 자체가 좀 어려운 분이고 그쵸,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분이고 예. 이분의 노선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 전통적인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은 각각의 계급의 이익을 대표해야 되고 예. 거기에서 대표성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스웨덴 3인당을 민주당으로 착각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작 그 행보는 안철수와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서 예.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진영의 정치를 좀 비판하시긴 하는데 그 민주화 진영 쪽에 좀 너무 좀 과도하게 비판을 좀 많이 하시고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야 이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갖고 있는 워낙 깊은 생각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예. 에이, 저 양반 노인네 망령나셨나 이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분을 만나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난 게 이제 그 최장집 교수는 아마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서 이제 민주화 세력에 대한 비판 때문에 만난 것 같고 예. 그다음 만난 사람이 또 해필 해필 반기문.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 옛날에 김동길 교수 기억하시잖아요. 예. 연세대학교 그 양반이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뭐 이 양반 한번 뭐 연설만 했다 하면은 뭐 구름처럼 학생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가면서 완전히 거의 제가 볼 때는 수구 중에서도 숙골이라고 부를 만큼의 이제 입장으로 변했는데 그나마 최장직 교수를 여기다 빗대 보면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아, 그렇죠. 그나마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최장직 교수가 출발선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그 수준. 네. 예.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면 김동길 교수까지는 안 갔지만 출발선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간 거리는 거의 비슷한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답니까? 나도 뭐 지금 떠오르는 말은 없는데 예. 그냥 국민들 이미지는 그거 아니었을까요? 뭐요? 중도 탈락. 저러다가 반기문 닮아가는 거 아니야? 뭐 그거보단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반기문이 뭔가 중도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 때문에 찾아갔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둘 다 이름이 총장이잖아요. 네, 예. 그러네. 세크레터리 제너럴. 세크레터리 제너럴끼리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냥 막연한 상상만 해보고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방문 정치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대전 갔었잖아요. 네. 대전 가서 그때 그 천안함. 천안함 용사들 이제 가서 비문 했고. 막 거의 뭐 울다시피 하는 포즈를 취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양반이 평소에 그 천안함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입장이 있었나요? 그것도 그렇고 네. 본인이 부동시라고 네. 뭐 소위 말하는 눈에 문제가 있어서 네. 병역을 미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그거는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신체적 비하는 아닌데 예. 그런 데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조금은 그래도 그걸 의식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요만큼 한 10%만 약간 얘기를 하면 요즘엔 인구가 그 청년 인구들이 줄어서 그렇지만 옛날엔 한 해 남자로만 따져도 5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군대를 다 못 보내요. 어차피 남자 50만은 전체 다 군대 보내면 군대를 유지할 수가 그러니까 들어갈 잘뚜 때도 없어. 그러니까 대략 30만 정도를 계속 한 25만에서 30만 정도를 계속 보내야 되니까 어차피 면제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적당하게 면제해주고 이렇게 한 게 있었죠. 그런데도 덩치나 이런 거 보면 예. 부동시를 가지고 이게 뭐 단마진, 부동신 이렇게
하필 이 법을 다루고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게 많은 거야.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그놈들은 다 백으로 안 간 거죠. 아니 그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떠오른 생각이 있다. 뭐요? 왜 도리도리 할까 생각해 보니까 예. 부동시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아, 부동시 때문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그러니까 부동시의 약간의 뭐 습관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아닐까?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약간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방문 정치로 대전을 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를 갔어요. 근데 광주에서 야, 이 광주의 정신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 파격적 발언이냐면 이게 거의 야권에서는 처음 하는 이야기. 그렇죠. 왜냐? 사실은 지난번에 개헌 얘기 나왔을 때 5.18 정신을 뭐 헌법 전문에 넣냐 마냐 부마를 넣냐 마냐 갖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야권에서는 절대 동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가더니 그때는 생뚱맞게 막말했지 막말. 예. 생뚱맞게 가더니 헌법 정신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네. 아, 저 사람이 미쳤나 약간. 자기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 잘 모르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말이 여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대전, 강주, 대구를 보면서 2006년에 그때 당시 여당 당 대표가 네. 보궐선거가 있을 때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세 군데 가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제일 뽑아주는 게 뭐냐면 네. 건설교통위원장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아만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권교위원장이 그 당시에 막강하니까. 제일 최고니까 지역은 예. 보궐선거에. 근데 하필 그걸 카메라가 다 찍었네. 그때 아마 유명한 YTN의 돌발 영상으로 네, 돌발 영상, 예. 기억하는데 그 세 후보 각각의 지원 유세에 건설 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완전히 그게 충돌 나잖아요. 아니,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시켜서 그럴 1년 시켰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패배했거든. 아.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윤석열도 보면 강주에서 이야기와 대구에서 이야기가 하나는 뭐냐면 강주표도 욕심나고 그렇죠. 보수 대구표도 욕심나니까 네. 두 군데 가서는 요즘은 그게 SNS나 바로바로 그냥 미디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어적 느낌적 충돌이 와버린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 가서 이 광주 항쟁 정신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대구 가서 뭐라 했냐면 밀란. 대구만 아니었으면 여기 다 밀려났다고. 그러니까. 그 광주 밀려났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자기를 옥죄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연출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대구의 고립 같은 걸 강조하려고 네. 봉쇄 이야기하고 네. 전 국민이 대구를 돕고 뭐 경기도, 강주나 전라도 이런 데서 병상도 해서 환자도 실어나르고 다 도왔어. 네.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라 또 의사들도 막 자원해서 가고.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대구를 도왔고. 근데 내가 아는 대구 후배도 그러더라고. 대구 사람이지만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 말 들으니까. 아. 이거는 표를 얻은 게 아니라 대구 사람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대구만의 그 정서 있잖아요. 예, 있죠. 아무리 그래도 남에게 폐게 끼치기 싫어하고 그 신세 지는 거 싫어하면서 대구가 독특하게 그래요. 혼자 예. 견디는 힘 이런 게 예. 있는데 이거는 그걸 정면으로 이거 뭘 모르고 이렇게 더군다나 밟았다. 달빛 동맹 아세요? 예. 그러니까 달구불과 예. 빛골. 빛고울하고 이런 달빛 동맹을 하고 음.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병상 모자라는 건 그 광주가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광주에 119가 대구로 많이 가고 막 이런 그 버스도 예. 서로 저 228 버스, 518 버스가 내가 예. 알기로 강주에는 228 버스가 있고 그 대구에는 518 518 버스 노선이 있어요. 아. 그것도 있고 이제 요건 처음 듣네. 그것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예.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낙연 후보가 예, 예.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말한 게 네네. 해명을 보면 예. 그냐면 대구 쪽과 강주에 교류하면서 네. 우리가 박정희 기념관, 김대중 기념관에 서로 이름을 네. 올리자 예. 그러면서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 위대한 박정희는 위대한 독재자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것을 미담 사례로 이제 넘기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달빛 동맹과 이런 교류가 있는 예.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럼요. 그건 네. 확실한 사실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 방문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아무 말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좀 또 아까 하나. 우리가 대구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 120시간. 예, 120시간. 120시간. 아니, 그 전이 어. 세금이에요, 세금. 아, 그렇지. 야, 세금 거둬서 나눠줄 건 뭐 하려고 걷냐 이제 얘기인데 어. 이거는 정말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네. 사실 이거 기본소득 깔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원래 목표는 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기본소득 플러스 그걸 깔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 야 그러면 세금을 뭘로 걷냐 그냥 나눠줄 거면 걷질 말지. 이거는 국가 세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 무지잖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워낙 낮아서 그렇지 그 힘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재산 많고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이것을 전 국민이 함께 쓰는 공공재로 나눠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당연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더 높여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 어차피 나눠줄 거 뭐 하려고 걷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진짜 아무 말. 그래서 남자 박근혜.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 박근혜로 이제 연결이 된 거에다가 120시간 얘기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참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하고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반박 보도자를 냈어요. 왜 냈냐면 야 그게 강조하기 위한 거지. 진짜 120시간 어떻게 일하냐. 그것밖에 이해력이 없냐 이렇게 보도자를 냈어요. 근데 저는 그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IT 업계가 인력난이 엄청 심합니다. 네. 돈을 뭐 그 특급 그 기술자 예? 월급을 800, 900을 줘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2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루에 정말 15시간 일을 해야 되고 차라리 그렇게 몰아서 하면 그 이후에 충분한 보상과 어떤 휴식의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마 취지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이제 판교에 예. 벤처 IT 기업 이런 이제 기업가들을 만나가지고 예. 의견을 들은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한번 했거든. 근데 문제는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네. 왜 기업가만 만나냐고. 거기에 개발자, 그 전문가 이런 노동자들을 만나야지.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언론의 특집에 보면 잠 못 드는 판교의 밤이라고 해서 네. 그 사람들도 가로사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괴로운. 그러니까 뭔가 IT 개발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휴식과 장의를 발휘하면서 또 뭐라 할 건가.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유연 근로제도 있고 네. 탄력 근로제 이 부분이 지금 도입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걸 이제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하는 일이는. 그렇죠. 국민들의 인식이 뭐냐? 너무 뭐랄까? 너무 준비 안 됐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120시간 발언의 핵심은 52시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52시간을 추진한 문정권 현실을 모르는 경제 현실도 모르는 바보들이다라는 말을 하기 싶어서 그 말을 꺼냈는데. 근데 100시간도 아니고 왜 120시간을 할까? 그러니까 나도 그 궁금하더라고. 120시간을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6일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야 돼요. 근데 하루에 사람이 어떻게 20시간을 일해요? 밥 먹고 자고 이러는 시간이 보니까 필요한데. 5일 동안 24시간 일하면 120시간이 또 하대. 아니 120시간을 어떻게 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일째니까 아마 네. 그래서 120시간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차라리 기업과 노동자가 자율적 합의하에 좀 더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마 그렇죠. 기업 쪽에선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120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옛날 우리 저 강제징용간 우리 저 선조들도 선조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라 그러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전원 정치 이거는 지금 대충 끝나가고 끝났죠, 있죠. 이제. 네, 끝났죠. 근데 이 전원 정치에도 이동훈이라는 복병이 하나 나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뒷북 정치 뭐 지나가고 뭐 뿌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때 그러면 이 뒷북 정치를 했냐면 네. 그때 본인 부인이 네. 출마 선언하는 그 10분 뒤에 유스버스라고 하는 이 기획자가 네. 지금이 제일 정신적으로 어수선할 때니까 지금 걸자 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네. 그날 이 사람이 이제 걸다가 열받아 본인 이제 흥분해가지고 내가 줄 리가 아니다 이야기를 막 한 거야. 네. 그때 그러면서 막 질문들이 들어오는 공세에 들어오니까 윤석열이 언론 기자들 앞에 그날 일정을 공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3일 뒤에 이틀 뒤에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뒷북 정치도 그 연유가 있어요. 네. 야 우리 저 장자방께서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아시네.
내가 그래도 방송국 3개 4개를 나가는 평론가 아니요. MBN, YTN, 근데 TV조선. 왜 이렇게 유명한 분이 이저 프레지던트에 나오는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 안 늘어나냐 이거예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1만 가자. 구독 부탁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다 얘기를 좀 해봤어요. 120시간 세금 문제, 광주 방문해서 했던 얘기, 그다음에 대구 방문해서 밀란 얘기했던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남자 박근혜라고, 야 남자 박근혜다 이렇게 결론 내는데 언제 이 남자 박근혜의 본 모습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보이겠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내리막에 접어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 이런 지평선이 열린다라는 걸 보여줄 것 같아요. 지평선 얘기가 저는 사실 남자 박근혜라고 결론을 이미 낸 게 그 지평선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타이프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키보드로 글을 쓰지 손으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타이프로 쳤다고 가정하면 지펑 이렇게 썼으면 아 저건 오타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거는 손으로 쓴 거라서 손으로 쓴 게 이 오타가 나려면 두 가지입니다. 매우 악필이어서 사람들이 그걸 잘못 볼 수 있어. 그거는 이제 남들이 볼 때 이상하다 이제 그걸 오타라고 굳이 따지면, 두 번째는 아예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단어를 모르는 거죠. 예? 정보와 기반을 과 인권을 뭐 하신 대한민국의 지평선을 여신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그것도 내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6.15 때 갔잖아요. 예. 그러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햇빛 정책과 남북 평화 번영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인권 이야기하고 있고 IT 기반. 그러니까 이건 주제도 빗나갔고 예. 거기에 집행선을 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성찰. 근데 성찰은 저는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예. 지평을 열었다를 지평선을 열었다라고 표현했다는 건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소설, 사회과학 책, 뭐 어떤 거든 아예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앞으로 이제 그 진짜. 읽었다는 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책을 읽었다 그래갖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장자방님과 함께 제가 윤석열 남자 박근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왜 그랬는지, 그래서 전원 정치, 뒷북 정치, 방문 정치, 아무 말 정치 이런 것들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 달 후에 이 양반의 지지도는 사실상 거의 꼬꾸러진다라는 표현이 적당하게 갈 거다.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져 버렸다. 국민들 일반에게도 이미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희 프레지던트 TV를 보시면서 한 달 후에 과연 윤석열이 저렇게 꼬꾸라질지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돋보기 프레지던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